생생기 오늘 4부 긴급진단 소득 양극화 원인은 고령화 노후 준비 이대로 괜찮나 이 코너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박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참 이 고령화 또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참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런데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 YTN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노후 설계, 노후 준비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네. 늘 물음표예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포함되는 거지? 내 얘기지? 이렇게 공감하면서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노후 이렇게 생각 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요. 네네. 근데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많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50 플러스쯤 되면 지금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데 노후 준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대에 시작해야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30대에 본격화하고 40대에 가장 중요한 일로 집중해야 되는 일이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후 준비라는 이런 얘기가 근래 들어서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기대 수명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그 노후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고령화, 노후 준비 이런 말들이 많아진 그 큰 배경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5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늦었다라고 봐야 합니다만 네.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모든 그 활동을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도 나름 최적의 상황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늦은 나일은 없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노후 설계하면은 일단은 건강이 먼저야. 돈으로 준비하는 게 먼저야. 이런 네. 얘기 갖고 끝없이 얘기하다 네. 보면 결국은 건강과 경제 이퀄이다. 이런 또 결론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돈이 재무적으로 든든하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수명은 긴데 그것이 생활비 포함해서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네.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후 설계라는 게 이제 누구의 어느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대들에게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개별적인 솔루션도 좀 필요하죠. 각 세대별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후 설계라고 하면은 이제 관강은 기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야 되니까 재정이나 부채 같은 현재 자기의 그 재산에 관한 네, 그 현재 네.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사전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후 설계와 관련된 재무적 요소와 현황들, 즉 얼마나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얼마나 되고 내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일련의 재무적 활동 등을 체크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수입과 지출, 특히 이제 그 지출이 중요합니다. 은퇴 네. 후에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네. 불필요한 그 부분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기적인 어떤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네. 부채 같은 경우는 그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은퇴 전에는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하게 되면
부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 책정이라고 할까요? 노후 네. 자산 설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살림 꾸리면서. 네, 일단은 뭐 공통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네. 노후 생활비 자체도 사실은 보유자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은퇴 전에 60에서 70% 수준이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도 60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 지출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70대 생활비는 60대의 70%, 그리고 80대의 생활비는 또다시 70대의 70% 정도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거의 매년 직장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은퇴 후에 월 평균 노후 생활비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평균적으로 23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평균 230만 원이다 하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직장인들 경우에는 그렇게 또 어려운 수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의 경우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그 연금에 의해서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부담은 아주 크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네. 놓쳤다면은 그런 이제 연금을 좀 이렇게 다시 해보고 네.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늘 많은 분들께 이제 듣는 얘기가 노후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뭐 저축이나 연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축은 뭐 이제 은행 가서 저금 드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네. 연금 하면은 참 종류도 많아서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매번 들어도 매번 잊어버리고 그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이것도 뭐 의무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소위 이 세 가지의 3층 연금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입해서 65세 이후에 수령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직장인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현재 일시금 수령 비율이 거의 뭐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네. 일시금보다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개인연금의 경우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700만 원 이상 납입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 역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노후 네. 설계 잘하고 있는 거고 노후 준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무슨 저축, 연금까지 신경을 쓰느냐 이런 이제 노년층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최근에는 70대 이상이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해서 소위 뭐 하류 노인 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해서 네. 하류 노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70대가 뭐 먼 얘기 같지만 우리 50 플러스들도 금방 60대 70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칫 나도 하류 노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 절반이 빈곤층의 그 상황을 맞는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OECD 평균이 한 14% 정도, 13%, 14%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같은 사회 안전망이 도입된 지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명 길어진 부분만큼의 어떤 그 장수 리스크가 지금 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은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은퇴 후에도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얘기일 수 있지만 불행한 얘기일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젊은 시기에 일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아유.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네 인생 살고 네. 각자 부담 주지 말고 살자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쿨하게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또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걸로 이게 다 집결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나마 지금의 그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경제 성장 고도기를 거치면서 자산의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네. 지금 젊은 층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50 플러스 세대보다도 네. 20대, 30대는 훨씬 더 힘든 그렇죠. 노후가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다행이라면 말씀드렸던 공적연금과 을 포함해서 네. 사회적 그 안전망이 지금보다는 미래에 조금 더 단단하게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나마 지금 젊은 층의 노후를 네.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70대 이상 뭐 하류 노인이란 그런 용어까지 등장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그 세대별로 50대, 네. 60대도 분명히 이제 70대로 가는 그 지금 길목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50 플러스 연령층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노후 불안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또 네. 근심이 큰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네, 네, 노후도 네. 길게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50 플러스들의 경제적인 특성을 좀 알고 또 50대의 그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외벌이 가구까지의 그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50대의 경제적 특성을 한번 짚어보면 네.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가구주 가계의 비중이 전체의 약 25%에 달합니다. 네. 네 가구 중 한 가구의 가구주가 50대라는 얘기죠. 네. 평균 가구 원수는 3.2명이고요. 자산 보유액은 4억 5천만 원 정도. 네. 그중에서 금융자산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이 훨씬 많은 3억 3천만 원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부채는 약 9천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경상소득은 연간 6,400만 원 선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보유자산과 경상소득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5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맞벌이보다 또 외벌이 가구는 더 걱정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벌이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걱정이 될 수밖에는 없고요. 네. 뭐 50대면은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활동이 재무적 비재무적 활동이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네. 노후의 자산을 위한 증식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뭐 방법적으로는 뭐 다양한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외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뭐 그리 되면 노후의 고정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50대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60대 중반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백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적립해온 개인연금을 통해서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그래서 개인연금을 최대한 납입할 필요가 있고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금융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금리가 낮은 예금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상품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노후자산 증식을 최대한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은퇴 전에는 말씀드렸던 부채를 축소 또는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뭐 연금이나 저축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그 전에 빚을 먼저 청산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입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은퇴 후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비용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채 축소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줄일 수 있다라면 주택도 규모를 줄이고 줄인 만큼을 금융자산화해서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할 때만큼 은퇴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제2의 직업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50 플러스들의 특성과 함께 또 이제 다 짚어주신 거지만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연령대라기보다도 네. 젊은 층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그 노년층에 속하신 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네. 연금이나든가 저축 같은 네. 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입 대비 어느 정도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일단은 선진국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가계 자산에서 연금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네. 사회 초년생부터 소득의 30%를 꾸준히 쌓아간다라면 노후 은퇴를 앞둔 50대 요럴 때도 자산의 30%를 연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만 네. 사실 소득의 30%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죠. 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인들의 경우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에 이미 다 가입이 돼 있고요. 네. 소득의 9%, 8% 정도가 이 두 가지 연금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연금 형태로 개인적으로 약 13% 정도만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되면 소득의 30%는 연금 자산으로 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50 플러스 세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3%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을 최대한 네. 퇴직 시까지 납입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박진 소장과 함께 우리 노후 준비 이대로 괜찮나 이야기 한번 꾸며가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우선 5231번 쓰시는 청취자분 30년 다닌 직장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습니다. 7억짜리 집 한 채 이외에는 자산이 딱히 없어서 주택연금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은데 주택연금에 기대도 될지 막연하게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일단은 주택연금이 부부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고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연금은 부부 중에 어린 연소자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만약에 부부가 동갑이시고 60세 되는 시점에 7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주택연금에 네. 가입하신다라면 종신형으로 했을 때 현재 시점 기준으로 월 약 14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은퇴 시점에 60세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60세 시점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고 65세 시점부터는 국민연금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만 통제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수입이 줄더라도 네. 제2의 직업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할 수 있는 그 행복, 일할 수 있는 즐거움, 일해서 좋다.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얼마를 버느냐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내 건강이 또 네, 건강 관리가 되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노후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4590번 청취자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월급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벌인데 저는 생활비를 빼고 일단 다 저축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이 정말로 내가 노후 중에 더 늘어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규모의 돈인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 나눴던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은지를 감안해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 후에 필요한 자산을 목표 자산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이 한 달에 매월 적금 저금, 네. 예, 저금해 가는 돈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거고라고 네. 하는 것을 체크하셔서 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목표로 하는 노후 자산과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자산의 갭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면 네. 다른 자산 증식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죠. 네. 기본적인 것은 저축이라고 하는 수단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산 증식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1% 가지고 자산을 2배로 불리려면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네. 조금은 자산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늦었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늦은 시기란 없다는 것이 바로 노후 설계, 노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조금씩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럼요. 네. 우리, 박진 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은 아쉬워요. 여러분도 아쉬우세요? 네, 그렇지만 또 끝곡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리차드 마크스의 Now and Forever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Whenever